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가난한 8남매의 가정에서 자란 한 소년이 훗날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방송계를 대표하는 배우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 김성환의 밝은 웃음 뒤에는 과연 어떤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을까요? 8남매를 낳은 뒤 몸이 쇠약해진 어머니가 아직 어린 자식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던 그날, 고등학생이었던 김성환은 어떤 마음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어머니를 잃은 뒤 그 많은 형제자매는 어떻게 살아가야 했을까요? 그리고 가족의 기대를 안고 대학 입시에 도전했지만 결국 실패했을 때 그는 얼마나 큰 좌절을 느꼈을까요? 만약 그가 친구를 따라 우연히 탤런트 시험에 지원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갔을까요? 하지만 탤런트로 데뷔한 이후에도 그의 앞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무명 배우로 살아가며 시체 역할부터 머슴, 군인, 포졸까지 가리지 않고 연기해야 했던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절망을 견뎌야 했을까요?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아버지의 말이 떠오르지는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끝까지 배우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긴 무명 생활 끝에 마침내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배우가 되었을 때 그 성공은 과연 그의 어린 시절의 상처를 지워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배우 김성환의 인생을 따라가며 그가 겪어야 했던 아픔과 선택, 그리고 한 인간이 어떻게 수많은 시련을 넘어 자신의 길을 만들어갔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1950년 전라북도 군산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김성환의 어린 시절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농가의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누구도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늘 불어오던 군산의 들판과 논밭 사이에서 그는 8남매 중 하나이로 자라났습니다.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늘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이면 논으로 나가 일을 했고 어머니는 집안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어린 김성환은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자라났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 마당에 모인 형제들이 밥을 먹고 있을 때 어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아버지처럼 고생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은 어린 김성환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해 보이던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8명의 아이를 낳으며 몸이 점점 약해졌던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는 점점 더 기운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김성환은 방 안에서 힘없이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환아, 너는 장남이니까 동생들 잘 챙겨야 한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남았는지 그는 훗날에도 종종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김성환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아직 세상의 무게를 제대로 알기에도 어린 나이였지만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는 8남매가 남겨졌고 아버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웃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 말은 집안의 분위기를 단번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뒤 집안은 더욱 가난해졌고 형제들은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서로를 도와야 했습니다. 김성환 역시 어린 나이였지만 집안일을 도우며 동생들을 챙겨야 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친구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을 때도 그는 종종 집으로 서둘러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성환아, 너는 왜 맨날 먼저 가? 그러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면 할 일이 많거든. 그 웃음 뒤에는 어린 나이에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부재는 그의 성격에도 큰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는 점점 말수가 적어지고 무슨 일이든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엄격했습니다. 특히 장남인 김성환에게 기대가 컸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환아, 너는 꼭 대학에 가야 한다. 우리 집에서 대학 가는 사람은 네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은 격려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큰 불암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가난한 농가에서 대학에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성환은 아버지의 기대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늘 노력만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그는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결과를 들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결과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해보자. 그 말은 꾸중도 아니었고 위로도 아니었지만 김성환에게는 깊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죠. 어린 시절의 가난과 상실은 그에게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삶을 버티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험들이 훗날 그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끝까지 버티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군산의 가난한 농가에서 자라난 그 소년이 훗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배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될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사건이 곧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친구와 함께 우연히 지원하게 된 방송국 탤런트 시험이었습니다. 배학 입시에 실패한 뒤 김성환의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허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군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재수학원에 다니며 밤늦게까지 책을 붙잡고 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시험 결과를 확인한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길거리 한복판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각자 대학 합격 소식을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그 소리조차 멀게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여러 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결과가 나왔냐? 김성환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버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다고 훗날 날 그는 회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재수학원에 다시 다녀야 할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채 시간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원 앞 분식집에서 친구와 함께 라면을 먹고 있던 김성환에게 친구가 불쑥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야, 성환아, 우리 방송국 시험 한번 보러 가볼래? 김성환은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시험? 친구는 신문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동양방송 TBC 탤런트 공채 모집이라는 작은 광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김성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내가 무슨 배우냐?
나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른다. 그러자 친구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에이,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뭐. 어차피 떨어지면 끝이잖아. 그 말은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지만 김성환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할 일도 없었던 그 시절, 그는 결국 친구를 따라 시험장에 가기로 합니다. 시험이 열리던 날, 서울의 방송국 앞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배우를 꿈꾸는 젊은이들부터 연극을 해왔다는 사람들까지 각자의 기대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훗날 김성환은 그때를 이렇게 떠올립니다.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2,000명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저 구경 온 사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자 지원자들은 차례로 심사위원들 앞에 서서 연기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셰익스피어 대사를 외워왔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감정 연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김성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냥 떨어지겠구나. 마침내 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심사위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준비한 연기가 있습니까? 김성환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건 없습니다. 그러자 심사위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보세요. 그 순간 김성환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군산 종로거리에서 자주 보았던 약장수와 뱀장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의 말투와 몸짓을 그대로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약 한번 드셔보세요. 허리 아픈 분들 다 낫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바닥에 몸을 굽히며 뱀장수 흉내까지 냈습니다. 예상치 못한 행동에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친구 재미있는데? 김성환은 그저 생각나는 대로 몸을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운 연기가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그는 친구와 함께 방송국 밖으로 나왔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너 아까 진짜 웃겼다. 합격하는 거 아니냐? 김성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는 그날 일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의 해프닝처럼 지나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방송국에서 합격 통보가 온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그것이 장난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니 실제로 최종 합격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지원자 중 단 12명만이 합격한 시험이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전하자 친구는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진짜냐? 너 배우 되는 거야? 그 순간 김성환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길을 가도 되는 걸까? 왜냐하면 그는 단 한 번도 배우가 되겠다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우연한 선택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친구가 시험 보러 가자고 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게 김성환은 아무 계획도 없이 시작된 길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우연한 시작이 앞으로 그에게 10년이 넘는 긴 무명 생활과 수많은 도전, 그리고 결국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배우로 살아가게 될 운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동양방송 탤런트 공채 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김성환의 마음은 기쁨보다는 오히려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야, 상환아. 너 이제 진짜 배우 되는 거야? 대단하다. 그러나 김성환은 쉽게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서울방송국의 화려한 조명보다도 군산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8남매를 홀로 키워야 했던 아버지는 늘 장남인 김성환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그의 귀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성환아, 우리 집에서 대학 가는 사람은 네가 되어야 한다. 너는 공부해서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미래를 향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성환은 차마 집에 전화를 걸어 배우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울에서 조용히 연기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훗날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잠깐 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비밀스러운 배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절 서울의 방송국 주변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배우를 꿈꾸는 젊은이들, 스태프들, 그리고 작은 기회를 기다리는 수많은 신인 배우들이었습니다. 김성환 역시 그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촬영이 없는 날이면 방송국 복도에 앉아 있다가 혹시라도 단역이 생기지 않을까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군산의 집으로 보내는 편지에는 그런 이야기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서울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숙집 작은 방에서 편지를 쓰던 김성환은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말씀드려야지. 조금만 더. 그러나 그 조금만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그는 이름 없는 단역 배우로 수많은 촬영 현장을 오가며 연기 경험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모님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군산에서 올라온 친척 한 사람이 서울방송국 근처를 지나가다가 촬영 현장에서 김성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친척은 깜짝 놀라 집으로 돌아가 그 이야기를 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군산집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조용했습니다. 상환아, 너 요즘 방송국 다니냐?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성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제가 배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꾸중보다도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걸 이제야 말하냐? 김성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결국 군산으로 내려가 아버지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집 마당에 서 있던 아버지는 아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성환아, 배우라는 길이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 김성환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는 다시 말했습니다. 차라리 내려와서 나랑 농사나 짓자. 그게 더 마음 편하다. 그 말에는 화도 있었지만 아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성환은 집 마루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형제들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집안에는 무거운 공기가 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서울로 다시 올라가야 할까? 아니면 여기 남아야 할까? 잠시 후 아버지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네가 정말 하고 싶다면 끝까지 책임져라.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은 완전한 허락도 아니었고 완전한 반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김성환에게는 그 말이 무엇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김성환은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배우의 세계는 냉정했고 그는 여전히 이름 없는 신인 배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군산의 마루에서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은 그의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져라. 그 말은 훗날 그가 수많은 좌절과 무명 생활 속에서도 연기를 포기하지 않게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긴 여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울로 다시 올라온 뒤 김성환의 삶은 화려한 배우의 삶과는 거리가 먼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무명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방송국 건물 안으로 처음 들어섰을 때 그는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복도에는 이미 이름이 알려진 배우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스튜디오에서는 조명이 켜진 채 촬영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신인 배우인 김성환에게 주어지는 자리는 늘 가장 구석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작진이 그를 부르더니 대본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김성환은 설레는 마음으로 대본을 펼쳐보았지만 거기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어서 시체 오세요. 역할. 이 호떡 정말 맛있어요. 잠시 멍하니 두개 사면 대본을 하나 더 바라보고 드려요. 있던 그에게 빨리 오세요. 스태프가 말했습니다. 여기 바닥에 누워 계시면 됩니다.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닥에 누웠습니다. 차가운 스튜디오 바닥이 등을 통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동안 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스태프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것이 그날 그의 첫 연기였습니다. 그날 밤 하숙집으로 돌아온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배우가 맞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그는 다시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의 역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이름 없는 군인으로 등장했고 또 어떤 날은 포졸 역할을 맡았습니다. 심지어 머슴 역할을 맡아 대사 없이 지나가는 장면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촬영장에서 함께 있던 단역 배우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야, 성환아, 오늘은 대사 있냐? 그러자 김성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없어. 오늘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두 사람은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신인 배우들의 씁쓸한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출연료 역시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촬영을 해도 생활비를 겨우 버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배우들보다 더 많은 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드라마, 영화, 심지어 단막극까지. 어떤 역할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선택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한 전라도 사투리였습니다.
군산에서 자라난 그는 서울말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대본을 읽을 때마다 억양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느 날 촬영 중 한 감독이 촬영을 멈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성환 씨 발음이 조금 강하네요. 서울말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김성환에게는 마음 아픈 지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하숙집 방 안에서 거울을 보며 혼자 대사를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러나 몇 번을 반복해도 사투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주변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배우의 꿈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 떠나고 있었습니다. 함께 시험에 합격했던 동기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방송국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한 동기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성환아, 나 이제 그만두려고 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김성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에게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산의 집 마루에서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져라 라는 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래,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그는 다시 다음 날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조금씩 연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역할이었지만 현장에서 배우들의 연기를 유심히 관찰했고 감독들의 지시를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촬영이 없는 날에도 그는 대본을 읽으며 연습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선배 배우 한 사람이 그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성환 씨는 참 성실하네. 그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배우 생활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나고 또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이름 없는 배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송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긴 무명 시절 속에서 그는 배우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화려한 역할이 아니라 어떤 역할이든 진심으로 연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훗날 김성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10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포기했다면 저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던 무명 배우의 시간은 조금씩 그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세월 끝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작품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훗날 그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될 드라마 약속의 딸이었습니다. 김성환의 배우 인생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군대였습니다. 당시 많은 신인 배우들에게 군입대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렵게 잡은 연기의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었고 다시 돌아왔을 때 자리가 남아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성환에게 군대는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어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입대하던 날 훈련소 앞에서 그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젊은이들이 긴장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교관의 호통 소리가 울려 퍼졌고 병사들은 서둘러 줄을 맞추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군 생활은 처음에는 낯설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김성환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말투가 모두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무반에서 동료 병사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병사가 경상도 사투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디서 왔노? 그러자 다른 병사가 전라도 억양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군산에서 왔단께. 또 다른 병사는 충청도 특유의 느린 말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고, 그거 참 재밌네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성환은 문득 흥미로운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들릴까? 그날 이후 그는 동료들의 말투를 유심히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을 하나 마련해 거기에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도 사투리는 어떤 억양인지, 경상도 사투리는 어떤 단어를 쓰는지, 충청도 사람들은 말을 어떻게 느리는지 하나하나 적어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웃었습니다. 야, 김성환, 너 뭐하냐? 연구하냐? 그러자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배우가 되려면 이런 것도 알아야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수첩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심지어 제주도 억양까지 하나씩 정리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내무반에서 김성환이 경상도 억양을 흉내내자 동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 우리 동네 사람 같네. 그러자 그는 웃으며 또 다른 사투리를 흉내냈습니다. 이번에는 충청도 억양이었습니다. 내무반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병사들은 종종 그에게 말했습니다. 김성환, 야, 전라도 사투리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는 능숙하게 여러 지방의 억양을 바꾸어가며 연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장난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누구보다 진지하게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김성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사투리를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전국의 사투리를 다 배워버리자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예상보다 훨씬 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군생활 동안 전국의 말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나중에는 그것을 토대로 연기 연습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휴식 시간에 그는 동료들에게 작은 강의를 하듯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는 끝을 올리면서 말하고 전라도는 억양이 부드럽게 내려갑니다. 동료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너 진짜 교수님 같다.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사투리에 대해 1시간 이상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군대에서의 이런 경험은 그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배우로서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제대 후 다시 방송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배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감독들이 그의 사투리를 지적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사투리가 장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드라마 촬영장에서 감독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김성환 씨, 전라도 사투리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김성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라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가능합니다. 그러자 감독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김성환은 즉석에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억양을 차례로 연기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작진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 사람 재밌네. 그 순간 김성환은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군대에서 적어두었던 작은 수첩이 자신의 배우 인생에 얼마나 큰 무기가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사투리를 사용하는 역할에서 점점 더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능력이
훗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작품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직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가 군대에서 연구했던 사투리는 곧 그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드라마 약속의 땅을 통해 시작되게 됩니다. 군 제대를 마치고 다시 방송국으로 돌아왔을 때 김성환의 마음속에는 묘한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배우 생활을 시작한 지 여러 해가 지나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이름 없는 단역 배우에 불과했습니다. 방송국 복도를 걸어가면 여전히 많은 신인 배우들이 의자에 앉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고 김성환 역시 그들 사이에 조용히 앉아 대본을 들여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작진이 복도 끝에서 그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김성환 씨, 잠깐 와보세요. 이번 드라마에 작은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익숙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또 단역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본을 받아들고 돌아서려는 순간 제작진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인물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성환의 눈빛이 잠시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라도 사투리는 제가 제일 자신 있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훗날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드라마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당시 이 드라마는 전국 각지에서 강원도의 탄광으로 모여든 사람들의 삶을 그린 작품이었고 각 지역의 말투와 생활 방식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촬영이 시작되던 날 강원도의 거친 산바람이 세트장을 지나가고 있었고 배우들은 두꺼운 작업복을 입은 채 장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감독은 김성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장면에서 당신은 전라도에서 올라온 광부입니다. 자연스럽게 말해보세요. 김성환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대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따, 여기 일 참 힘들어 브로잉. 그래도 살아야지. 뭐 어쩌겠소. 그 순간 스탭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전라도 억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감독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느낌 그대로 갑시다. 촬영이 이어지면서 김성환의 연기는 점점 더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라도에서 올라온 광구처럼 몸짓과 말투를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 촬영이 끝난 뒤 한 선배 배우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김성환 씨, 당신 사투리 진짜 살아있네. 어디서 배웠어요? 김성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웠습니다.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드라마 약속의 땅이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방송이 나가던 날, 김성환은 작은 하숙방에서 조용히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화면 속에서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자신의 모습이 등장했을 때 그는 잠시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난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방송국으로 출근하던 길에 한 스태프가 그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방송 봤습니다. 김성환 씨 연기 아주 좋던데요.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아, 그 전라도 사투리 쓰는 배우 맞죠? 그날 처음으로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느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드라마의 인기가 점점 높아졌고 김성환이 연기한 캐릭터 역시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던 한 아주머니가 그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드라마에서 그 전라도 사람 맞죠? 정말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성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는 거리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지난 세월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차가운 스튜디오 바닥에 누워 시체 역할을 했던 날들, 이름 없는 군인으로 지나가던 장면들,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수많은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훗날 김성환은 그 순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정말 배우가 되었구나. 드라마 약속의 땅 이후 그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에서 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더 많은 역할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바로 사투리였습니다. 다른 배우들이 쉽게 흉내내기 어려운 자연스러운 전라도 억양은 그의 가장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제작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성환 씨는 사투리만으로도 캐릭터를 살리는 배우입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이어졌던 긴 무명 생활은 조금씩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성환은 그때도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배우가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매일 배우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겸손한 말과 달리 드라마 약속의 땅은 분명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작품을 계기로 김성환이라는 이름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아무도 알아보지 않던 무명의 배우였지만 이제 그는 조금씩 대중의 기억 속에 자리 잡는 배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약속의 땅 이후 김성환의 인생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방송국 복도 한쪽에서 조용히 단역 기회를 기다리던 배우였던 그는 이제 제작진이 먼저 이름을 부르는 배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방송국 대기실에서 한 방송 연출자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성환 씨, 요즘 시청자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다음 작품도 함께 해봅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성환의 머릿속에는 지난 10년 동안의 무명 시절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름 없이 시체 역할로 스튜디오 바닥에 누워있던 날들, 포졸이나 군인 머슴 같은 단역을 맡으며 버텨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수많은 밤들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으로 묘했습니다. 그 긴 무명 세월을 지나자 그의 앞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밤무대였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공연 무대 중 하나였던 엠파이어 월드컵 나이트클럽에서 김성환에게 공연 제안을 보내온 것입니다.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성환 씨, 무대에서 공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월급은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 시절 서울에서 집 한 채 값이 400만 원 정도였으니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성환은 처음에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배우지. 무대 코미디언은 아니야.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인생의 또 다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빚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생활이 다시 어려워지자 그는 결국 엠파이어를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관계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김성환 씨, 그때는 잘 나갈 때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서던 그는 문득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그렇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무대 사회자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대에서 상황극을 하나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인기 가수 최진희가 노래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가자 갑자기 김성환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전라도 사투리로 외쳤습니다. 아따, 그 아가씨, 노래 참 잘 부르넹. 사회자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 누구요? 그러자 김성환은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전라도에서 올라온 가수요. 전국 노래자랑 나가서 상도 받았단께. 객석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래와 연기를 섞은 원맨쇼를 이어갔고 심지어 노래 가사까지 전라도 사투리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관객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무대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밤무대의 황제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나중에는 현철, 서른도, 태진아, 송대관 같은 유명 트로트 가수들과 비슷한 수준의 출연료를 받는 무대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성환의 도전은 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수로도 활동하며 히트곡을 발표했고 결국 공영방송 음악 프로그램인 가요 무대에도 출연하게 됩니다. 어느 날 녹화장에서 한 선배 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성환 씨는 참 신기한 사람입니다. 배우도 하고 노래도 하고 다 하네요. 그러자 그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라디오 진행자로도 활동하게 됩니다. 처음 라디오 부스에 들어갔던 날, 그는 마이크 앞에서 잠시 긴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방송이 시작되자 특유의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라디오 진행은 무려 30년이나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그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진행자로도 오랫동안 활약하며 시청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갑자기 대학에 진학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이미 53살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지금 공부를 시작한다고요. 그러나 김성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우는 평생 배우는 직업 아닙니까? 그렇게 그는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했고 결국 석사과정을 마친 뒤 박사과정까지 발표됩니다. 학교 동료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김성환 선배님은 지각도 결석도 한 번 하지 않는 가장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감동적으로 기억하는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동료 가수 송대관과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송대관이 큰 어려움에 처해 김성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지금 정말 힘듭니다. 1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은 김성환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10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훗날 송대관은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김성환 형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김성환에게는 또 다른 모습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로서의 모습입니다. 그의 아들 김도성 역시 배우의 길을 꿈꾸게 됩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김성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길은 정말 힘들다. 다시 생각해봐라. 그러나 아들은 결국 방송국 탤런트 공채 시험에 지원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시험의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이 바로 김성환이었습니다. 아들이 연기를 마친 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과 발표에서 아들을 탈락시켜버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왜 떨어뜨렸습니까? 김성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이 세계입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봐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에는 배우로 살아온 그의 인생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김성환의 인생은 단순한 배우의 성공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군산의 가난한 소년이 배우가 되고 가수가 되고 라디오 진행자가 되고 방송 진행자가 되고 학자가 되기까지 그 모든 시간 속에는 끝없는 노력과 도전, 그리고 사람을 향한 의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인생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이 또 있을까?